안녕하십니까. 박 국장이 간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광주시정을 이끌고 광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뵈러 현장 집무실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여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성과로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1년 동안 정말 시민들과 함께 특히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도 하나 둘 방향을 잡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광주의 빠른 변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변화,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함께 해주셨고 또 시민들이 1년 되는 시간에 많은 박수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년 동안이지만 그 사이에 시장님께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어떤 뿌듯함, 기억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람된 순간.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이 됐었고 또 기억에 남는지 그 순간 좀. 저는 이제 5+1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1에 해당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취임사에 5는 5가지 문제는 6개월 안에 이루고 네네. 1에 대해서는 임기 안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네. 이 1에 해당된 것이 군공항 특별법인데 네. 군공항 이전인데 그렇죠.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 저녁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평일과 달리 밤 12시를 넘겨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보통 잠을 9시 반에서 10시에 잠을 자는 시간인데 네. 그날만큼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늦은 시간까지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 순간들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시민들 중에서 어떤 반응들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통화나 어떤 모습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광주가 이제 빠르게 변화시키겠다. 네네. 빠르게 변화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100만 평 산업단지를 지정받을 때도 또 군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도 네. 또 여러 가지 무등산 정상을 군부대 이전하고 정상을 개방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줄 때도 네. 그때마다 시민들은 강기정 시장이 빠르게 정확하게 일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가 네.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일을 함께 공직자들이 손 맞잡고 해주시니까 네. 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민들의 이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마다 네. 공직자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함께 손잡고 뛰어줘서 네. 가능하다. 이런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5+1 사업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서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1에 해당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말씀하셨는데 또 시민들 관심이 가는 부분이 복합 쇼핑몰 유치 이 부분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복합 쇼핑몰은 2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하나가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협상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7월까지 사전 협상이 끝나면 네. 곧바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복합 쇼핑몰에
추진 일정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군데가 잘 알다시피 광산의 어등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네. 광산의 어등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 민간 공모, 네. 3자에 의한 민간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네. 7월 중에는 공모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공모되면 3자 이 민간 사업자가 사전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고 네. 그 사전 협상 대상자와 광주시 도시공사가 함께 네. 협상을 해서 복합 쇼핑몰 추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성과는 속도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또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게 좀 이렇게 봤더니 홍준표 대구시장님과의 어떤 달빛 동맹이라는 어떤 협력 속에서 특별법 통과 뭐 이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사실 군공항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 네. 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부대 양여라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땅을 팔아서 군공항을 만들어주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이다. 네.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부족한 돈은 국가가 투자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네. 특별법의 핵심이어서 기부대 양여 특별법을 네. 보완하는 그래서 국가 주도성, 네, 국가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부분도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네. 정작 광주시에서 해당 지자체, 군공항 이전 지자체, 이전 후보지를 어떻게 도울 거냐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광주 시장으로서 네. 군공항 이전 지역에 1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네, 네. 뿐만 아니라 광주의 네. 공공기관을 그 해당 지역으로 옮기겠다. 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항의 배후 신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런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공항으로 옮겨갈 그 공항 후보지는 네.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조 원 상당의 투자라든가 네, 네. 새로운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네, 네. 협의에 들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6가지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뭐 이 광주 공무원 연수원 등의 어떤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햇빛연금 국제학교 지역 맞춤형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110만 평에 이르는 소음 완충구역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공무원 연수원은 광주에 위치하는 공무원 연수원을 네. 해당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햇빛연금은 소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투자해서 발전 시설을 투자해서 그로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 이건 신안의 풍력 발전소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햇빛 발전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네. 내용이고요. 네, 네. 이제 110만 평의 완충 지역. 네. 사실은 공항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소음이 생기게 그렇죠. 되죠. 지금 현재 군공항은 소음 완충 지역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110만 평의 소음 완충 지역을 두겠다 이런 네. 약속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1년여 만에 그동안의 어떤 광주 시민 그리고 해당되는 또 전남 지역민들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낸다는 부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코로나19가 서서히 이제 물러나는 상황인데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지역 경제가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이 침체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력을 갖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시장님께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AI, 그다음에 미래차 중심 구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성과가 나야 한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네, 일단 광주는 9대 전략 산업, 네, 9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 네, AI와 미래차는 가장 중요한 양 수레바퀴로 네,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AI 산업은 구체적으로 10월에 문을 열 AI 데이터 센터로 구체화될 거고요. 네, 또 100만 평 산다는 산업부에서 지정받은 이후에 네. 빠르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말 그대로 소부장 자동차 소부장 산업단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AI 산업과 자동차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네, 또 당장의 우리 경제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수출 부진에 따른 어려움,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 네, 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네, 네. 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세제 네. 지원 등 대책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저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내놓으셨던 공약 가운데 또 이 눈에 띄는 게 이 복지 공약 1호라고 할 수 있죠. 광주 다음 통합 돌봄. 이게 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결과물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만나시는 시민들 또 체감하는 시민들의 반응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광주에서만 이루어지는 네. 멋진 지금 계획입니다. 네, 네, 네. 이건 복지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 사업이기도 한데 네, 네. 사실은 민주주의 광주에 딱 맞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돌봄과 연대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네. 단순히 복지 공약을 훨씬 넘는 공약입니다. 네, 네, 네. 이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돌봄주의 복지 정책이었다면 이 통합 돌봄은 찾아가는 돌봄입니다. 공직자들이 직접 네. 현장을 찾아가서 네. 그 발굴하는 네. 그래서 발굴된 분들을 돌봄으로 연계시키는 이런 정책이고 또 이 통합 돌봄은 그동안에는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만 돌보는 정책이었는데 네. 이건 광주 시민 누구나에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네, 네. 또 이 정책은 그동안에는 여러 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정책이야말로 네. 가장 광주에 맞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지금 복지 영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네. 제주나 부산 이런 지자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네. 이걸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많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복지 통합 돌봄이 복지 이슈만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슈에도 걸맞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네. 8월이면 정치 사상 학회와 같은 학회에서도 이 돌봄의 주제를 가지고 광주에서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 통합 돌봄은 새로 광주만 시작하는 네. 정말 그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공약인데 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네. 현재까지는 목표한 대로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에서 네. 벌새로 목표치의 한 80%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 그런 만큼 네.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만족스럽고 네. 또 시민들의 만족을 넘어서 새로운 복지와 민주주의의 한 장을 새롭게 열어가는 네. 그런 정책이고 정말 다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통합 돌봄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상황이 되면 또 광주가
모델이 되는 그런 상황도 또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광주는 민주주의도 네. 이끌어가고 선도하지만은 이런 복지 정책도 이끌고 선도하는 네. 그런 도시. 그래서 광주입니다. 네, 네. 이 시장님 말씀 속에 이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완성을 시키는 개념으로서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쁜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또 시민들이 더 인지하고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복지 건강국을 돌봄 건강국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네, 네, 네. 앞으로 어쩌면 복지는 돌봄이 더 큰 개념으로 정립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돌봄이야말로 80년 5.18을 상징하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 돌봄이다. 네. 그런 점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정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할 때 2022년에서 23년을 놓았던 민선 8기 1년이 광주시정 복지의 어떤 시금석이 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그해 네, 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가 통과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는 그때가 어쩌면 복지 정책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저는 시장이 된 이후에 통합돌봄 정책이야말로 또 다른 복지 정책의 하나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네. 획을 긋는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고 네. 반드시 이 통합돌봄 정책은 차기 대선에는 주요한 공약과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네. 떠오르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화 쪽으로 가서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보도가 나가고 지역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국립아시아전당 안에 있는 그 신라 때 조성이 된 걸로 추정되는 제명석 등이라는 등이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풀려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제명석 등이나 석탑은 네, 제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도 네, 그 바로 석등으로부터 체화해서 네. 우리 연등을 밝혔던 불을 밝혔던 올해 봉축 행사. 올해 봉축 행사에서도 네, 빛골 간등에서도 역시 불을 밝혔던 그 석등이자 석탑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갑자기 그 도성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네. 왔어요. 광주 불교연합 회장이시죠. 광주 불교연합 회장인 도성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걸 옮기기로 했는데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 아,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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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네, 또 정부의 의견과 종합해서 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 석등과 석탑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네, 오랜 문화와 역사다. 그런 역사와 문화를 이동시키거나 움직일 때는 네, 그 해당된 많은 전문가들과 해당된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네, 저의 생각이었고 그런 뜻을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네, 충분히 그 고려해서 네, 애초에 옮기기로 했던 부분을 잘 조정하고 네, 네. 불교계 의견을 잘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지금 광주에 있지만 문화체육 관광부 또 출입을 하면서 올 3월달에 세계 한류 팬들을 상대로 문화체육 관광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만여 명 되는데 이 친구들의 바람이 이 원형 콘텐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처음 해보고 싶다라는 게 1순위였거든요. 근데 사실 광주가 문화 도시로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그 제명석 등을 통해서 광주시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전체적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 계기가 마련이 된 걸로 보고
좀 더 접근한다면은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위상이 조금 더 완벽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통문화유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생각 또 불교계의 바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불교 문화재는 어떤 종교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네. 특정 종교의 영역을 넘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근 한 뿌리의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석등이나 석탑이나 또 고찰이나 이런 그 절터라든가 사찰터라든가 유적들. 또 유적 이런 문제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시도 전통 문화를 지키고 복원하고 또는 이어간다는 관점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제가 세계 중소기업가 아, 대회에 갔었더니 네네.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 중에 미국의 워싱턴대 교수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광주는 전통과 현대가 참으로 잘 어우러진 도시 같다. 그래서 제가 전통은 우리로 보면 춤과 미술과 음악과 뭐 노래와 이런 여러 형태로 개성되고 있고 네. 새로운 미래는 AI와 미래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좀 드렸더니 그 자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광주가 이 전통과 미래가 네. 함께 결합된 도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에는 많은 불교의 지명을 갖고 있고 네. 또 유적도 남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석탑이나 네. 석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그 지명에도 이런 그런 전통의 숨결이 묻어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여러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원, 그다음에 불교문화재연구원 네. 등등과 함께 여러 유적과 사찰에 대한 또 흔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수조사에 대한 추진된 것을 함께 잘 도와가면서 네. 전통을 지킬 것 지키고 이어갈 것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결합이 돼서 성과물들이 또 빛이 난다면은 또 그게 광주 시민의 자랑이 되고 또 시장님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심사 원효사에 가보면 그 예전에는 원효사 그 마당 한 가운데 네.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석탑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활용하고 네. 복원하고 네. 세워나가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원효사를 갈 때마다 그런 탑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이렇게 보기에 따라는 너무 멋지고 네. 아름다운 그 탑인데 네. 그 탑에 그 생성 연월일도 없고 제대로 아는 바는 없지만은 그런 탑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어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전통문화와 이런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취임 2년 차를 이제 맞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굉장히 노하우, 역량 그리고 의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2년 차 이후의 시장의 방향들 또 기대가 한껏 높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방향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지난 1년 동안 큰 방향을 잡고 어떤 밀린 숙제를 해 들어가는 것이 큰 방향이었다면 네. 이제 2년 차에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좀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은 변화지만은 심야 어린이 공공병원을 9월 1일부터 여는 문제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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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네. 그다음에 영산강 Y벨트에 대한 그림을 다시 내놓고 네. 하나하나 추진해가는 네. 성과를 보여가는 것. 그래서 취임 2년 차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까 싶습니다.
지난 1년은 밀린 숙제의 방향을 잡고 밀린 숙제에 속도감을 붙여서 방향을 잡는 일이 큰 거였다면 2년 차에는 시민들이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서서 손에 잡히는 성과로 2년 차는 접어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장님에게 힘을 보태는 게 광주 시민들의 응원이고 또 마음 그리고 역시 그 화이팅하는 하나에 되는 마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광주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어떤 응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한 말씀 하시죠. 응원해달라고. 우리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주 우리 시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 믿어주시고 저와 공직자들이 한 몸 한 팀이 되어서 광주의 빠른 변화 이뤄 가겠습니다. 질책도 있으실 거고 응원도 있으실 건데 다 좋습니다. 응원도 질책도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이 대한민국의 진주하면 빛고울 광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물 빛고울 광주가 강지정 시장님과 시민들과 함께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